먼저 사업 추진 배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원도심의 쇠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춘천시의 경우 신시가지 조성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곽 지역에 인구 유입 정책 없이 신시가지만을 조성하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설명을 드렸죠? 자, 원도심 쇠퇴 원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춘천시의 경우 신시가지 조성이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곽 지역의 인구 유입 정책 없이 신시가지만을 조성하면 구도심에서 또 신도심지로 인구가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자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최근 야간 촬영된 모습으로 지역에 따라 불빛의 밝기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루 평균 유동 인구도 분석해 봤습니다. 그걸과 조은동과 소양동은 각각 4만 5천 명의 수준인 반면에 퇴계동과 강남동에서는 2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청과 각종기관이 떠난다면 현 도심의 쇠퇴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원도심 중심권의 쇠퇴도를 분석한 현황입니다. 1970년대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인구 비중은 약 50%가 감소되었고 유소년 인구도 무려 88%나 감소되었습니다. 노후주택은 60% 이상으로 모두가 지속적으로 쇠퇴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또한 지방 소멸 위기도 매우 심각합니다. 지방 소멸의 원인은 직장 양육 부담으로 인한 출생률 감소, 또 젊은이들이 대도시 유출에 따른 인구 감소,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 감소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춘천시의 현 주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대, 30대 대부분이 직장을 찾아 수도권으로 떠난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지역 경제를 살리고 또 지역 소멸을 예방하려면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기업 유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어디에 추진하는 것이 좋을까요? 캠프페이지는 춘천의 심장부인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활동이 제일 활발해야 할 역세권이고요. 또 앞으로 교통인프라가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청년들이 정착해서 우리 춘천에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는 캠프페이지 부지의 절반은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미래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터로 구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터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획 중인 공원의 면적도 상당히 넓습니다. 축구장 약 40개의 크기로 여의도 공원보다도 큽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해서 개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캠프페이지에 뚜렷한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공공이 개발하기에는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었고 또 문화재 발굴, 토양 오염 정화 문제도 한몫을 했습니다. 이런 시점에 도청사 이전 결정이 내려지면서 공동화 가속화에 대한 우려는 커졌지만 본부지는 도시재생혁신지구 추진 요건을 충족해서 신속한 개발 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곳에 어떤 산업을 유치하고 또 발전시켜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수도권 상수원 지역으로 산업 육성에 많은 제한이 있지만 팬데믹 이후 가장 크게 성장하고 또 우리 시의 환경적 요건에도 아주 부합되고 있는 영상 산업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영상 산업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으로 약 720조 원대 규모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VFX 산업을 코어 산업으로 또 육성하고자 합니다. VFX는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촬영된 영상의 완성도를 아주 높이는 그런 분야입니다. 세계적인 도시로는 캐나다 밴쿠버가 있습니다. 헐리우드의 모든 제작물들이 밴쿠버의 기업들에게 작업 의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는 VFX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계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지금 춘천시가 가진 경쟁력과 인프라를 통해 충분히 VFX 산업 육성이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VFX 분야는 뛰어난 연계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물론 영화나 웹툰, 게임, 광고 등 영상에 관한 것은 모두 다 연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일자리의 확장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영화 촬영에 있어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세트당 촬영 시 상당 기간이 소요되며 대규모 영화의 경우 수백 명을 필요로 합니다. 이로 인해 숙박, 음식점, 관광, 교통 등의 소비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영상의 콘텐츠가 매년 수백 개 제작되며 그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스튜디오와 VFX 산업은 초기 기획부터 후반 작업까지 다양한 과정에서 협업이 이루어지면서 대형 스튜디오와 연계되면 아주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춘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역과 교통 인프라 덕분에 수도권 접근성이 아주 뛰어나고 기업들이 춘천을 전략적 거점으로 선택하기에 아주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지난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맞춤 인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관내 대학들과도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영상산업을 육성해온 결과 춘천에는 국내 유일의 애니메이션 박물관이 생겼고요. 이와 관련된 학과에서 매년 400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춘천이 영상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에게 최적의 입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춘천시는 이러한 산업을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또 안전하고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에서 찾아볼까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관련법에 의해 공공주도로 조성하는 산업, 상업, 주거, 복지 등을 복합으로 조성하는 거점 사업입니다. 복합 거점 조성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공공성, 신속성, 또 유연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춘천시가 추진하려는 사업 비용을 국가로부터 저리로 금융 지원을 받고 국가와 공동 출자해서 이익금도 장기 적금 이자율 정도만 국가가 가져가고 잔여이익은 대부분 춘천시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또한 기존 용도 지역에 관계없이 개발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 사업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담아서 춘천의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캠프 페이지를 일자리터와 공원으로 조화롭게 만들어 나가면서 청년들이 우리 춘천을 떠나가지 않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곧 춘천을 K-콘텐츠와 첨단 지식산업의 도시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은 시민 여러분과 미래 세대를 위한 계획에서 출발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을 통해서 함께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지금 발표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발표할 내용은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게 개발이냐 반대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캠페이지 개발을 반대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많은 시민들이 아마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문제가 됐던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앞으로 미래를 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캠프 페이지의 현재 상황과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20년간 방치했다고 계속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아까 과장님이 발표하실 때 나왔었어요. 의장님이 얘기하실 때 나왔는데 캠프 페이지가 춘천시에 들어간 건 2016년 5월 달이죠. 왜냐면 2005년에 미군이 철수했지만 춘천시까지 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2016년 5월 달에 춘천시가 모든 비용을 완납하면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2018년 1월 달에 시민복합공원 조성안이 됐던 게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난번 토론할 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게 좀 너무 선동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캠프 페이지에 나무만 심어도 수천억 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게 왜 이럴까. 왜냐면 캠프 조성계획에서 시민복합공원 조성계획을 보면 전체 부지를 개발하는데 그 공원 조성하는데 700억으로 산출이 됐었고요. 연간 그 유지관리비가 15억 산출이 됐었거든요. 그럼 거기서 얼마나 변하길래 수천억이 든다고 얘기하나. 이런 거는 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일에 그게 이제 찬성 논리 때문에 수천억이 든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제가 이 반박을 할 수 있는 논리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지난번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계획안 이거 시민들한테 공개 안 됐고 아무한테도 공개가 안 됐으니까 잘들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거기 공원 조성이 아까 반한다 그랬죠? 반한다는데 103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만 심는 게 아니라 뭐 그림만 그려놓는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 사업의 내용이 정말 어떤 것이냐 이거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저희가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게 이제 2018년 아니었었고요. 캠프지가 돌아온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했냐. 저희가 20년간 방치했던 춘천시 공무원들은 그동안 일 안 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적어도 알기로는 춘천시는 끊임없이 캠페이지를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해왔습니다. 2018년 1월 달에 안이 결정이 됐고 그 이후에 2019년부터 그 안에 맞춰서 이제 문화재 발굴을 진행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2020년에 그 토양 오염 문제가 불거졌죠. 그러니까 춘천시가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도 현재 토양 오염 정화 작업을 하고 있고 문화재 발굴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내년 후년까지 아마 이건 진행돼야 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방치했다고 하는 거는 공무원들에 대한,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보니. 문제는 이 조성계획을 바꾸는 것은 사실 시장의 임기는 4년이잖아요. 시장님이 4년짜리 시장님이 한 번에 이걸로 확 바꾸고 주는 거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올 안도 역시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하고 춘천 시민들이 같이 해서 이제 논의돼서 결정이 되겠지만 2018년 안이 결정될 때 1년 6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고 공청회도 있었고 설명이 있었고 제가 듣기로는 100번 이상의 설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갑자기 바꿔버리면서 이제 혼란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하는 거고, 이게 좀 시장님이 들으시면 좀 안 좋으실 얘기 같아서 굳이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시장님이 지난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도심 내에 고층 건물을 짓는 걸 지향하겠다. 그것이 불거졌던 이유는 충고합 고층 빌딩제서부터 시작됐고, 소양 2교 앞에 39층짜리 오피스텔을 짓겠다는 계획이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도심이 망가진다 해서 개발에 대해서 좀 새로운 방향을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이게 개표에서 39층짜리 건물을 짓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신 공공개발에서 안전하다고 얘기하시는데요. 공공개발이면 춘천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안전하냐,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 사업 때문에 춘천시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시민들 모두가 지는 거고요. 춘천시가 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공개발일수록 정말 안전하냐를 검증하고 또 검증해서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난번 도시개선 혁신지구 안에 대해서 좀 검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지난번 춘천시가 제출했던 도시계획 혁신지구, 도시계획 혁신지구 계획안에 단 1도 못하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건 이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이 5년 동안 공사를 하고요, 20년 동안 임대를 해서 25년, 2051년까지 간다는 사업인데요. 이렇게 되면 누구도 책임지지 못합니다. 저희가 반대라든 찬성하든 저도 책임 못 지고요, 여기 계신 시민분들 누구도 책임 못 지고요, 공무원 누구도 책임 못 집니다. 시장님 당연히 책임 못 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적인 사업을 갈 때 사업의 안전성이 확보가 되는 걸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죠. 이 사업 구조를 보면 공공개발이라고 하는데요. 춘천시가 공공개발하면 좋습니다. 아파트 짓습니다. 아파트 짓는 거 공무원들이 나가서 아파트 짓는 거 직접 하고 그러나요? 공무원 조성하는 거 공무원들이 직접 하나요? 결국 민간개발업자가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실제로 이 사업에는 공공이 투입하는 재원이 계획대로 봤을 때 97%고요. 민간 자본 3%가 있습니다. 근데 민간 자본 3%가 어디에 이게 문제가 되냐? 요 밑에 빨간 약간 노란색 같은 거로 3개 돼 있는데, 저게 3개의 회사를 따로 만듭니다. 리츠는 이제 가운데 춘천 혁신지구 리츠라는 것이고, 저걸 가지고 이제 공공개발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밑에 3개의 칸이 있는 게 이거 누가 합니까? 민간이 하는 거죠. 이들이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 사업은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자, 원도시 활성화 얘기하는데요. 원도시 활성화 당연히 이제 근하동 주민분들이나 소양로 주민들, 소양로는 뭐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근하동 주민들 과거의 아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근하동 주민들을 위한 개발을 가면 괜찮을 텐데, 이것 때문에 춘천의 원도심이 진짜 피해를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지금 상가가 들어가는데, 복합지구내 상업시설이 34,583평이에요. 연면적으로 했을 때. 요거를 전면 면적만 나누면 22,599평입니다. 그러면 춘천시 내 보통 영업 중인 상가들을 평균적으로 한 20평 정도로 봤을 때 전용 면적입니다. 화장실이나 뭐 계단이나 뭐 빼고 얘기하는 거죠. 1130개의 상가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캠페인이 활성화되면 명동이나 중앙로나 이쪽 소양로까지도 다 영향 미치겠죠. 지금 중앙로, 명동,
지하상가 다해가 1,100개 됩니까? 그만한 상가를 붙겠다는 거잖아요. 산업시설 계속 얘기하는데요. 이 뒤에도 나옵니다만, 원래 제가 이걸 원고로 썼습니다. 원고 썼는데, 오늘 자료집이 안 나갔는데, 산업시설 면적은 상가의 60%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사업인지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상가가, 이게 임대료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70만 원입니다. 20평짜리가. 결국은 이렇게 되면 춘천에 부동산 투기만 붙이게 되겠죠. 정말 캠페이지를 제대로 개발하는 걸 바란다면 이런 방식은 안 되겠죠. 이 산업시설 문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보면 호텔이 연동편 만평이고요. 오베스텔 5,859평, 주거시설 102,894평, 주차장 94,502평, 합계가 212,2,350평이고요. 산업시설은 얼마냐? 22,106평입니다. 전체 면적의 10%죠. 이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정말 전 이 사업 계획보다 충격받았습니다. 이 사업 계획서 어떻게 만들었나 정말 충격받았는데요. 이 사업 계획에 보면 생활형 SOC 시설이라고 해서 노인복지회관, 어린이집, 도서관, 여러 가지 이제 이 생활형 SOC가 있는데요. 이 시설들이 들어가는데 이 시설들에 투입되는 비용의 원래는 100%인데요. 이 사업 계획서는 60%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각 시설별로 들어가는 비용을 다 따져보면 100%는 공공자금이 들어갑니다. 국비 250억 여기에 들어가고요. 춘천시가 167억을 더해서 417억을 들여서 이 건물을 다 집니다. 지면 춘천시가 이걸 임대를 해요. 보증금 72억 4천 얼마에다가 연간 55억의 임대료를 주고 춘천시가 임대를 합니다. 아니 춘천시가 돈 다 내주고 왜 이걸 임대를 해야 됩니까?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 시설이 417억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게 보면 민간이 204억을 투자한다고 해서 620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임대 기간이 끝나면 춘천시가 이걸 950억에 다시 사야 됩니다. 그것도 우선 매수 확약이라 해서 춘천시가 반드시 사야 되는 거죠. 이런 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부동산 부동산 개발 사업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겠죠. 잘못하면 캠페이지 다 날려먹게 되겠죠. 그럼 춘천시가 뭘 얻을 거냐. 시민의 혈세만 탕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다행히도 이 사업이 안 됐으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부터 논의해 가면 되겠지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정확하게 좀 알고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생활의 SOC 보면 어린이집, 노인복지회관, 공연장, 전시장,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지역역사관 다 공용비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밑에 보면 공공시설이라 해서 204억 이게 시행사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건 뭘 주는지가 없어요. 뭘 주는지 없잖아요. 이거 말고 생활의 SOC가 뭐가 더 들어가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춘천시가 72억 4,70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한 달에 4억 2,300씩 임대를 내면 1년이면 50억이겠죠. 50억이 넘는데요. 여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컨벤션 시설인데요. 컨벤션 시설을 이것도 보증금 6억이고 한 달에 3,600원 더 내야 되니까 결국은 연간으로 따지면 춘천시는 55억씩 임대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입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자, 여기서요. 모든 시설이 다 졌을 때 20년 동안 임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20년 동안 임대하고 이렇게 가면 당연히 건물은 노후가 되겠죠. 근데 이 노후된 20년이 지나서 노후가 된 건물을 다시 춘천시가 사들이는데 얼마에 사들이냐 170% 정도의 금액을 주고 다시 산다는 거죠. 춘천시가 투입할 비용은 거의 아마 8천억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사업의 안전성 검증이 되었느냐 이게 봐야 되겠죠. 뭐 잘 돼서 춘천시가 돈 번다면 괜찮겠지만 안전성 검증 해야 되겠죠. 이 지금까지 손익분기점의 계산이 나온 건 모든 시설이 100% 완성됐을 때고 100% 분양이 100% 임대가 됐을 때 얘기거든요. 근데 만일에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얘기하는 한 70% 정도가 됐을 때 사업 손익분기점이라고 한다면 이익이 전혀 없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춘천시는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 거고요. 해마다 200억 정도의 비용을 해마다 되는 거 말고도 나중에 가서 약 8천억 정도의 비용을 투자해서 시설을 다시 매입해야 하다 보니 재정 파탄까지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는 이 사업 계획서를 짤 때 정확하게 했느냐입니다. 임대료 부분이 이제 원래 사업 계획서 29.83쪽에 있는데요. 아파트 임대료가 여기가 이제 59평방미터가 70%고 84평방미터가 30%가 들어가는데 두 개 다 평균 보증금이 1억 6천원 정도 나오고요. 임대료는 한 달에 64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 또 이제 있는데요. 오피스텔 임대료가 보증금이 1억 5,800 정도 나오고 월 임대료가 69만 5,400원인데 문제는 이 오피스텔은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 임대료를 따로 해야 됩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주차장 임대료가 되어 있죠. 11,217대의 주차장이 들어가는데 이게 보증금 298억에 임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 주차장을 갈 때 돈을 내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느냐. 그 다음에 상가 임대는 아까 얘기 드렸고요. 생활의료시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는데요. 여기 호텔이 들어갑니다. 호텔 연건비 만평이거든요. 365실입니다. 근데 이 호텔 임대료가 보증금 3억에 월 1,800만 원입니다. 자, 상가 20평짜리가 170만 원이면 20평짜리 10개면 1,700이죠. 호텔이 365실인데 임대료가 1,800만 원이에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손이 계획되지 않으면 이런 계획이 나올 수가 없죠. 계획서를 아예 잘못 짰거나 누가 신발라서 이거 완성되면 내가 이거 할게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계획이 나옵니까? 저희가 이거는 의혹만 제기한다고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시잖아요.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만일에 이 사업에 계획된 누군가가 호텔은 완성되면 내가 할게. 근데 이걸 좀 싸게. 상가 임대료 2%입니다. 2%. 호텔 임대료가 상가 임대료 2% 정상적입니까? 이 그림은 뭐냐면 그 가운데 이제 오피스텔이 39층짜리가 들어가고 이 아파트 지역이고 저쪽에 이제 업무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하에 다 주차장이 들어갑니다. 자, 아파트는 이 주차장을 아파트에 쓴다고 생각을 하시자고요. 나머지 오피스텔이라든가 업무시설이라든가 저쪽에 호텔 들어가는 쪽에 지하 주차장이 임대잖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상인이든 호텔 투숙객이든 업무시설에 들어오는 사람들 전부 주차장 임대료를 내고 들어와야 돼요. 아까 주차장 임대료에 계산된 거를 연당으로 나누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주차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이 사업 계획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요거 두 장 남았습니다. 이건 춘천시가 계획서 낸 거고요. 저희가 따로 만든 거 아니고 춘천시 계획서입니다. 이제. 자, 사업계산처의 허공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얘기 듣고 우리가 앞으로 가자고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용을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이러면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요. 좀 나중에 질의할 시간에 질의하세요. 네, 질의하세요. 자,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춘천시 관광객 통계를 1,600만 원 산출했습니다. 근데 자, 지금 춘천시 관광객 통계 홈페이지에 공개된 걸 보면 965만 명이라고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맞는 거죠. 자, 똑같은 춘천시 계획인데 왜 춘천시 홈페이지에 있는 것과 여기 계획서가 다르냐. 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한 가지만 할게요. 요거 잘 들어주시죠. 자, 여기에 상업시설이 많이 필요한 이유를 산출할 때 상업 소비 산출 근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춘천 시민들이 그러니까 연간 800억 월간 800억 정도를 쓴다는 것이고요. 예지 관광객들이라서 3,648억을 쓴다고 합니다. 그럼 춘천시는 이미 예지 관광객들이 쓰는 게 춘천 시민이 쓰는 거에 6배 이상을 쓰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될 일이 없겠죠. 그리고 이 계획이라면요. 이 계획이라면 춘천시 지역 총생산이라는 게 있는데 춘천시 지역 총생산이 70조가 넘네요. 이 70조면 강원도 전체 지역 총생산입니다. 산출 근거가 너무 바닥에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도시재생 혁신비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제대로 하고 가야죠. 요거 보시면 카드 사용한 거를 갖고 이제 산출을 했는데요. 춘천 시민들이 카드를 한 달에 47억 정도를 상업소비를 한다는 것이고요. 예지인들이 250억 정도를 쓴다고 하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예지인들이 3,600억을 쓴다고 산출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지관광객들은 춘천에 왔을 때 카드로 10,000원을 줄 때 현금을 15만원을 쓴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요즘 현금을 그렇게 싸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상업소비 비율이 중요하냐면 제가 이 자료집을 냈을 때 이 자료집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아마 금방 이해가 되실 텐데요. 춘천시 지역 총생산에서 상업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8.4%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한 달에 3,648억이면 1년이면 4조 3천억이거든요. 우리 춘천시민이 쓰는 거 말고. 그러면 춘천에서 70조 정도의 지역 총생산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터무니없는 수치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사업계획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안 보겠습니까? 저도 봤는데. 호텔과 아파트 관련 수요시들도 엉터리입니다. 뭐 아파트는 따지고 호텔 보면요. 춘천 지역에 지금 292실의 호텔이 있다고 여기 계획서에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821실의 호텔이 현재 운영 중이고 앞으로 지을 호텔이 1732실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누락시켰거든요. 요게 이제 호텔 얘기입니다. 현재 허가된 게 위도에 지금 1008실 허가되고 춘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게 의왕호 마리나가 732실의 호텔이기 때문에 이미 호텔도 포화 상태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업을 했을 때 정말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시간 제한이 있어서 맞춰서 갑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사업 성공과 관련해서 춘천시가 투입된 비용 요거 마지막이니까 이제 하겠습니다. 춘천시가 임대료로 사업 종료까지 1,074억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2051년 이후에 가서는 이 시설들을 다시 사들여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7,934억이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노후된 시설을 원가보다 훨씬 더 비싸게 산다는 게 문제죠. 그럼 결국 이런 사업 계획서를 찬성하시는 분들이든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좋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런 것들에 문제를 제기하고 가지 않으면 우리 망해도 괜찮다 이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필요하시면 이 자료는 저희가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